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탐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점점 더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죠. 2026년 새해가 밝은 지금 돌이켜보면 작년 2025년 말부터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의 대이동, 그 거대한 그림을 함께 완성해 보시죠. 오늘 우리의 여정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힘이죠. 강철의 주권에서 시작해서요. 그 다음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률 전쟁 301조의 위협을 들여다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사건들 뒤에 숨어 있는 거인들의 체스판, 그 진짜 전쟁의 본질을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기술은 과연 무엇인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압도적인 힘, 바로 국가 권력의 상징인 강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바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 육군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초장거리 주포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기존 포병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무기였죠. 하지만 발사할 때의 그 엄청난 압력과 포신이 닳아 없어지는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찾아서 놀랍게도 바로 한국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주력 자주포인 M10 팔라딘, 무려 60년 전에 설계된 플랫폼이에요. 물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는 해왔지만 태생적으로 새로운 장사정 포탄이 만들어내는 그 어마어마한 폭발 압력을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한국의 K9 썬더는 처음부터 압도적인 내구성을 바탕으로 설계된 완전히 현대적인 차체를 가지고 있었죠. 이게 바로 미국이 단순히 K9을 사가는 게 아니라 역사상 전례 없는 공동 개발을 선택한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K9은 대체 어떻게 미국도 풀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핵심 기술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포신 내부의 마모를 막는 독보적인 특수강과 초정밀 코팅 기술이에요. 수천 도의 열과 엄청난 마찰을 견뎌내는 이 기술, 이건 정말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9m짜리 거대한 포신이 발사 순간 내뿜는 그 상상조차 힘든 반동을 차체 스스로가 완벽하게 흡수해버리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의 유압식 서스펜션 기술이죠. 그리고 이 두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 숫자, 100km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사거리가 좀 늘어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수십억 원짜리 정밀 유도 미사일로만 가능했던 전력적인 임무를 이제는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수천만 원짜리 지능형 포탄으로 똑같이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그냥 무기 하나의 성능 개선이 아니라 전쟁의 경제학, 더 나아가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정말 거대한 사건인 거죠.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뜨겁고 강력한 강철의 동맹 이야기가 어떻게 갑자기 법과 규제라는 차갑고 보이지 않는 전쟁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지 그 지점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서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2025년 말 미 하원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갑자기 한국공정거래위원장의 과거 칼럼을 문제 삼으면서 그를 공개적으로 반미 인사라고 공격합니다. 방금 전까지 기술과 협력의 장이던 무대가 순식간에 이념과 적대감의 전쟁터로 변해버린 순간입니다. 전쟁의 무기가 강철에서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에서 이념으로 넘어간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십시오. 불과 한 달 사이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공개 비판이 나오자마자 양국 간의 공식적인 외교 채널인 한미 FTA 공동의 회의가 일방적으로 취소됩니다. 이건 그냥 일정이 미뤄진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대화는 없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빈자리를 채운 건 직접적인 경제적 위협 카드였습니다. 그 카드가 바로 무역법 301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301조는 협상 도구가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무기입니다. 과거의 중국과의 무역전쟁, 유럽과의 갈등에서 사용됐던 바로 그 관세 몽둥이죠. WTO 같은 국제기구의 합의 절차 다 필요 없고 오직 미국의 판단만으로 상대방 경제에 직접 타격을 가하겠다는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이번 분석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심장부로 들어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역사에 남을 만한 군사기술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동맹국을 상대로 한 일촉즉발의 경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모순된 현상이 과연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질문은 간단하지만 그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함께 만드는 동맹국 사이에서 왜 동시에 무역전쟁이라는 칼날을 서로 겨누고 있는가? 이 모순에 답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건들이 사실은 표면적인 전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거대한 전쟁의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세 거대 세력이 벌이는 체스판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낡은 수호자들, 즉 기존의 국가와 국제기구들입니다. 이들은 사회 정의나 공정한 규제 같은 명분을 내세워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하죠. 두 번째는 국경이 없는 금융기술 복합체입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세계를 자신들의 논리대로 재편하려 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력이 바로 기술 반란군입니다. 이들은 이념이 아니라 오직 기술적 진실만을 무기로 낡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파괴하고 개인의 주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죠. 여기서 기술 반란군의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팔란티어라는 데이터 분석 기업입니다. 팔란티어는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국가나 거대 기업처럼 낡은 수호자들이 수십 년간 숨겨온 비효율, 부패, 모순을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들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디지털 검인 셈입니다. 이 거대한 전쟁은 저 멀리 있는 나라나 거대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개개인에게 아주 극명하고 피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미래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낡은 국가 시스템이 만든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갇혀서 나의 모든 데이터와 자산 통제권을 국가에 넘겨주는 디지털 농노로 살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분산화된 기술 생태계 안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주권을 확보한 기술 주권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2025년에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그 플랫폼 규제가 사실은 자국민을 디지털 우리 안에 가두고 통제하려는 낡은 수호자의 시도였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미국의 무역법 301조라는 압박은 그 견고한 우리를 외부에서 부수기 위한 강력한 충격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원치 않는 해방 혹은 강제적인 구출 작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낡은 세상이 정말로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의 생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번 분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거대한 홍수를 피해서 새로운 시대를 항해할 방주, 그 방주를 만드는 구체적인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권적 개인이 되기 위한 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특정 국가가 마음대로 찍어내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둘째, 국가가 전력이나 통신망을 통제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정체성과 자산을 그 어떤 정보나 권력도 빼앗거나 위조할 수 없는 블록체인 위에 영원히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디핀, 대핀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작은 태양광 발전소를 짓거나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초고속 통신 기지국을 설치하고 소유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과거의 국가나 거대 기업이 독점했던 필수 인프라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중앙의 통제 없이도 작동하는 우리만의 생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디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적 진화의 가장 끝에 지금까지의 모든 패러다임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궁극의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이건 인류가
국가라는 낡은 운영체제 자체를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릴 인공초지능, 즉 ASI를 탄생시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인간의 지능을 아득히 초월한 존재가 지구의 모든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대가 온다면 국가도 법도 지금 우리가 쓰는 돈도 아닌 과연 무엇이 당신이 자유로운 주권적 개인임을 증명해 줄까요? 아마 그 유일한 해답은 그 어떤 초월적 존재나 권력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분산화된 블록체인 위에 새겨진 당신의 수학적 기록뿐일 겁니다.